분자궤도 함수.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에 500원 걸겠습니다. 안 나오면 500원 주지. 이거 완전 중요합니다. 자, 그 수소하고 플로라이드라고 돼 있는데, 자, 이 녀석의 전자 배치 한번 살펴보면 1s 상태에서는 수소는 그 전자가 어디 채워져요? 1s 오비탈이 하나 이렇게 채워지죠. 그 다음에 플러리는 최외각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요? ES2, EP5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최외각 전자가 하나인데 플로라이드는 최외각 전자가 7개란 말이야. 그럼 이 두 개로부터 만들어내는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합니다. 수소의 플로라이드. 그러니까 단일 결합으로다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 수소하고 플로라이드가 이렇게 단일 결합하고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원래 수소가 가지고 있는 최외각 전자 하나, 그리고 플로라이드가 가지고 있는 최외각 전자 7개 중 하나가 이런 식으로 시그마 결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녀석을 분자궤도 함수로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뽀로뽀로뽀로봐, 이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럼 이 그림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겠죠? 그럼 했죠. 자, 그런데 설명을 하시고 자시고 간에 준석근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외워야 돼. 이 전체를 달달달 외워야 되겠죠? 달달달 외워야 돼. 안 보고 막 그릴 수 있어야 돼. 내가 이거 그릴 때 뭐 보고 그렸어요? 내가 머릿속에서 다 그냥 알아서 그렸어요? 알아서 그렸죠? 나도 이 그림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1. 원 짜잔. 자, 요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s 오비탈은 1s 오비탈인데 수소의 1s 오비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러린은 플러린인데 플러린의 2s 오비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눈여겨볼 사실은 에너지 준위를 비교를 좀 해보면 수소의 1s 오비탈하고 플러린의 2s 오비탈을 비교하면 에너지가 비슷해요? 차이가 좀 심하게 나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수소의 1s는 여기 있죠. 플러린의 2s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딱 그림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심지어 ES가 아니라 EP도 1S보다 더 안정하죠. 왜 그럴까요? 전기 음성도가. 그렇지. 바로 여기 있는 플로라이드가 전기 음성도가 전 우주에서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전기 음성도 클수록 원래 원자 상태에서 에너지 준위가 안정화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수소보다 플러린의 모든 오비탈이 더 안정하게 그려져 있다는 거 우선 인식하시고, 자,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MO 형성. 자, 그러면 여기가 지축입니다. 누구와 누구가 있는? 수소와 플러린이 있는 핵한축입니다. 그래서 수소의 원자핵, 플러린의 원자핵을 이렇게 가상적인 선으로 연결을 한 건데, 이때 요거이 수소의 1s 오비탈을 구형의 형태로 그린 겁니다. s 오비탈이 이런 식으로 구형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하죠?
자, 그것을 플러린에 대해서도 그려볼게요. 이쯤 그려진 것이 요게 플러린의 2s 오비탈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생각을 해도 좋으냐면, 잘 봐요. 1s 오비탈이 크게 그려져 있어요? 작게 그려져 있어요? 크게 그려져 있고요. 2s인데 좀 크게 그려져 있어요? 작게 그려져 있어요? 작게 그려져 있죠.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전기 음성도가 커서 오비탈의 수축이 일어났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최유각 전자를 막 끌어당길 수도 있잖아요. 막 끌어당기면서 내부 오비탈 같은 경우 크기가 상대적으로 원래보다 보통의 경우보다 작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1s하고 2s가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다가 두 오비탈의 공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수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자밀도와 플로라이드가 가지고 있는 전자밀도가 서로 겹쳐지면서 수소의 원자핵과 플로린의 원자핵이 동시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수소의 전자는 거의 수소 쪽으로, 플로린의 전자는 플로린 쪽으로만 모여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둘의 전기음성도가 크게 차이가 나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두 오비탈 간 에너지 차이가 크면 보강, 상쇄 모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너지 차이도 크게 나고 그 다음에 수축되어서 오버랩 되는 부분도 적고, 그러면 오비탈들끼리 보강 간섭을 해서 만들어지는 분자궤도 함수를 뭐라고 불러요? 오비탈끼리 보강 간섭에서 만들어지는 분자궤도 함수를 뭐라고 불러요? 오비탈끼리 보강 간섭에서 만들어지는 분자궤도 함수를 뭐라고 불러요? 아, 다 까먹었구만. 혹은 복습을 하나도 안 했구만. 어이? 바로 보강 간섭에서 나타나는 오비탈을 본딩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어이? 우리말 번역. 결합성. 결합선 3번. 시작. 결합선. 그 다음 상쇄 간섭에서 나타날 때를 엔타이. 알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서로 오버랩 되지도 않거나 에너지 차이가 심하게 날 경우 어떻게 된다? 보강도 어렵고 상쇄도 안 되고, 그래서 얘는 보강 간섭도 아니고요, 상쇄 간섭도 아닌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1, 2, 3, 그 다음 4. 이거 4가 아니고, 4가 아니고. 그러면 이 경우 생성된 MO는 보세요. 보강 간섭이 된 것도 아니고 상쇄 간섭이 된 것도 아닌데, 보강 간섭에서 만들어진 오비탈은 안정화됐어요? 불안정화됐어요? 안정. 보강 간섭에서 만들어진 본딩은 원래 원자 오비탈보다 안정화됐죠? 예. 엔타이 본딩은요?
원래 원자 오비탈보다 불안정해졌잖아요. 네. 그러면 안정화도 아니고 불안정화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다시 한번 본딩은 안정화, 불안정화? 안정화. 안정화. 엔타이 본딩은 불안정화. 그래서 이 경우 생성된 MO는 원래의 AO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적으로 거의 동등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의 동등해집니다. 그리고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때를 뭐라고? 넌 본딩. 우리말 번역 비결합 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본딩 우리말 번역 결합성. 엔타이 본딩 우리말 번역 엔타이 본딩. 엔타이 본딩 우리말 번역 반결합성. 넌 본딩 우리말 번역 비결합성. 아시겠죠? 자, 본딩은 안정화 불안정화? 안정화. 엔타이 본딩은 넌 본딩은 그대로. 알겠죠? 그대로. 이렇게 말을 구분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썼어요? 네. 썼죠? 자, 그런데 이때 3. 그래서 여기에 있는 넌본딩이란 말 있죠. 넌본딩. 이 넌본딩을 줄여서 NB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넌본딩을 줄여서 NB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여서 NB. 자, 여기까지 썼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때 여기 줄게요. 네. 여기 줄게요. 자, 그런데 전기 음성도 때문에 이때의 전자는 주로 수소와 플로라이드 중 어느 쪽에 많이 머물게 될까요? 바로 전자는 주로 플러린 쪽에 더 잘 종속되겠죠. 그래서 이때 생성된 MO는 누구랑 상황이 비슷하다? 이때 만들어진 MO는 2SF와 매우 유사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이때 어쨌건 분자궤도 함수를 합치고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분자궤도 함수를 합치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거의 뭐랑 같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플러린의 ES 오비탈이랑 같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건 뭐냐면 얘가 사실은 2S 오비탈하고 요 1S 오비탈하고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건데 전기 음성도 덕에 여기 채워진 전자는 거의 플러린에 채워진 전자랑 거의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에너지 준위가 여기 에너지 준위랑 거의 같은 것처럼 그려져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런 오비탈을 넌본딩 오비탈이라고 한다. 되십니까? 됐죠? 자, 여기까지 썼어요? 썼죠. 자, 그럼 이따 요 글씨 지워도 되겠습니까? 지울게요. A. 자, 그런데 역시나처럼 이걸 무슨 축? 핵간축이라고 했죠? 핵간축에 뭘 들이대? 눈.
자, 눈을 들이대고 뭘 해? 돌립니다. 돌려. 그럼 생각해봐. 좀 큰 공, 좀 작은 공 이어서 잘 겹쳐지진 않아. 하지만 탕후루 꼬챙이에 좀 큰 탕후루, 좀 작은 탕후루를 좀 띄워놓고 끼워놓은 다음 네. 그냥 돌렸다고 치는 거야. 기하학적으로 하겠어요? 그러면 이때 얘가 본딩이건 엔타이 본딩이건 넌 본딩이건 무관하게 그냥 탕후루에 꽃이 꽂아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돌리면 어떻게 돼? 뭐 견해 그대로야.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시그마. 시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돌려서 그대로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을 기하학적으로 시그마라 하고, 자, 지금 이거는 본딩이었나요? 아니요. 아니었죠. 엔타이 본딩이었나요? 아니요. 아니죠. 뭐였어요? 논. 넌 본딩이었죠. 그걸 위에 NB라고 이렇게 위첨자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마 NB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여기.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더 썼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여기다 지운다잉. 지운다잉. 헤이츄. 두 번째 2. 짜잔. 이제 수소의 1s 오비탈하고요. 플러린의 2pz 오비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럼 이때 1번이라고 하고 제목을 살짝 좀 비워놓고, 자, 핵관축을 하나 가정을 하고 여기에 수소의 1s 오비탈 그리고 여기에 플러린의 2pz 오비탈을 같이 그려놔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또 필기를 해야 되니까 요 와크 2를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아이, 예쁘지가 않아. 자, 이렇게 하고. 자, 똑같은, 아이, 어휴. 오케이. 자, 그냥 똑같은 그림 두 개를 그린 겁니다. 설명을 위해서.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S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모든 표면의 함수값의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그래서 S오비탈은 편의상 이렇게 모든 표면의 함수값의 부호가 플러스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빨간색으로 그리는 건 내가 플러스로 많이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플러스가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런데 P오비탈은 속성상 이 각각의 부분에 따라 부호가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쪽이 만약에 플러스면 반대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또 한쪽이 마이너스가 되면 반대쪽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성격을 게라데, 운게라데 뭐라고 불렀어요? 게라데. 바로 ES, S오비탈 같은 것들을 게라데, 그리고 이렇게 면대칭이 되는 P오비탈을
운게라데라고 했었죠. 그래서 S 오비탈이 게라데, P 오비탈이 운게라데입니다. 오!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플러스 함수값과 여기 플러스 함수값이 동시에 겹쳐지죠. 네. 그럼 이 겹쳐진 영역의 함수값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집니다. 아니 커집니다. 커지겠죠. 이런 상호작용을 보강간섭. 자, 반면에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함수값과 마이너스 함수값이 동시에 만나고 있죠. 네. 그럴 경우 여기는 함수값이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작아집니다. 작아지는 상쇄간섭이 나타나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만약 MO가 만들어졌다. 고 하면 자,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여기에 대해 보강간섭이 되면 서로 겹쳐지면 함수값이 커질 거고 그 커진 함수값의 분포를 요런 꼴로 표기를 할 수 있어요. 픽토리얼하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그래서 함수값이 커져서 두 오비탈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융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인 부분과 마이너스인 부분이 만나면서 함수값이 이렇게 플러스인 부분과 마이너스인 부분으로 나뉘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쪽 플러스는 뭐 특별히 변화가 없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 ES 오비탈과 2PZ 오비탈 사이에 상호작용이 나타날 때 이렇게 전자가 발견할 확률이 0인 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 불렀죠? 노드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쇄간섭이 되어 나타나는 분자궤도 함수를 뭐라고 쓰면 될까요? 제목을? 파이. 아니죠. 안티본딩. 엔타이 본딩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강간섭으로 나타나는 상호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쓸 수 있어요? 본딩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엔타이 본딩 몰리큘러 오비탈, 본딩 몰리큘러 오비탈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때 역시나 핵간축에 뭘 들이대요? 눈을 들이댑니다. 눈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이 핵간축을 어떻게 하죠?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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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런 이미지 속에서 핵간축에 눈을 들이대고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맞습니까? 네. 그럴 경우 뭐라고 합니까? 시그마. 시그마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상호작용을 뭐라고? 시그마 본딩이라 할 수 있고 이렇게 노드가 생기는 상호작용을 시그마 엔타이 본딩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엔타이 본딩이 나타날 때 이렇게 무슨 표시를 추가적으로 넣어주죠? NB. 이렇게 아니요. 백설표 표시를 넣어주죠. 노드가 만들어질 때 이 백설표 표시가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어디에 어떻게 그린 겁니까? 이 1S하고 2PZ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시그마 본딩, 시그마 엔타이 본딩이 만들어졌다. 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소 오케이?
자, 나 섰죠? 섰죠. 그럼 한 10분 쉬었다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 다음 거 그려야 되는데 시간이 좀, 그 다음에 배터리 문제가 있어서 조금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끊어야지.